자, 선생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진지하게 표 분석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야. 어떻게 풀어야지가 중요하지 않아?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야지가 어떻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해 실제로는. 근데 어떻게 풀어야지 전에 애기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과연 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거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지? 즉 애기가 찾고자 하는 그걸 목표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지가 거기에 적용되는 건 거지, 어떻게 풀어야지가 먼저가 아니야. 표 분석, 실제로 이건 수학도 같은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다야.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는 완벽하게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럼 이게 뭐예요? 자 봐봐. 지역별이거나 아니면 시기별 어떤 비율을 주어줘. 근데 우리 이건 알고 있잖아. 여기서 합쳐서 100인 애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지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얘랑 얘랑은 비교할 수 없잖아. 그지? 왜냐면 절대치를 모르니까 여기 값을. 그지? 시기도 마찬가지야. 비율을 다 더해서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지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없잖아. 그런데 어떠한 조건을 준단 말이야. 비율을 통해서 지역 간 시기 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절대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게 바로 연결고리 찾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시기별 연결고리가 있나? 비율 전체 비율이네. 비율 전체 비율이라면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크다. 즉 이 내용을 딱 보고 우리나라 갑지역과 을지역 둘로만 구성되어 있고 여기 남자 여자 둘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면 이거는 비율 전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의 사고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먼저가 아니야.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야. 그러면 자 봐봐.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에서 이게 다야. 좀 암기 같지만 선생님이 이거 전부 다라고 진짜 장담할 수 있어. 이건 뭐냐면 분자의 비율을 주어집니다. 분자의 비율이 뭐예요? 자 봐봐. A지역 전체 인구 중에 A지역에서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 그럼 얘는 수급자 수가 되는 거야. 얘가 분자의 수죠. 그럼 잘 봐봐. 분모의 수분의 분자의 수. 이거 선생님 맨날 체중분의 체지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킬로그램 곱하기 100은 체지방률이죠. 이걸 자유자재로 이해했어야 돼.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A지역의 전체 인구분의 A지역 사회보험 수급자 수 곱하기 100은 A지역의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이 나온단 말이야. 즉 이 이야기는 다시 여기 왔다 갔다 생각해봐봐. 지금 분모값을 x로 잡아볼게요. 그래, 분모값 항상 쓰는 것처럼 네모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분자값 y로 해봅니다. 동그라미. 선생님 분모값은 항상 네모, 분자값은 동그라미 치니까. 곱하기 100은 z가 되었어. 그럼 요 이야기가 뭔지 알겠지? A지역 사회보험 수급자 수는 y가 되는 거고 A지역의 전체 인구는 x야. 그리고 A지역의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이 z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왔다 갔다를 하는 거야. x를 이쪽으로 올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얘 z를 이쪽으로 바꾸고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x 즉 A지역의 전체 인구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z. 100을 요 밑으로 100분의 1로 내리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위쪽으로 x로 올라가잖아. 그지? 이렇게. 그러면 y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기들 머릿속엔 분모값에다가 분자 비율 곱하면 분자 절대치야. 그래서 있잖아. 분모의 인구를 파악해서 분자 비율 곱하면 분자 인구수야. 선생님 여기까지 적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오늘 처음 적는 이유는 애기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요거야, 요거. 아, 내가 지금 받아든 거는 다 분자의 비율이구나. 내가 받아든 게 분자의 비율인데 그 분자의 비율을 통해 분모의 절대치, 분모의 인구수를 찾은 후 그 분모의 인구수에다가 분자 비율 곱해서 분자 절대치. 아, 분자 인구 찾는 거구나.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기들 머릿속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증명을 한 형태인 거고, 요거는 애기들 머릿속에는 분모값에다가 분자 비율 곱하면 분자 절대치 이렇게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어디 한번 볼까요? 먼저 요 내용,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우리나라 갑지역과 을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과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기들 기초연금 수급자 뭐지? 그렇지, 얘 공공부조입니다. 그리고 애기들 공공부조와 관련된 세 가지 제도 뭐뭐뭐 있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요거 기초연금제도, 그리고 의료급여제도,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했을 때 이 국민연금 사회보험이 됩니다. 자, 이제 공공부조 사회보험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남자, 여자, 그리고 전체, 그지? 그리고 여기 남자, 여자, 그리고 전체. 이거 비율 전체 비율로 할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갑지역, 요거 갑지역의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서 남자 인구, 여자 인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자 60이라고 하자. 여자는 40. 자, 이제 전체가 50입니다. 얘가 1대 1이네. 이 경우라면 남자랑 여자랑 숫자가 완전히 같은 거야. 그러니 남자 알파, 여자 알파, 전체는 2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우리가 찾은 게 뭐지? 지금 이 알파를 찾았다? 근데 뭘 찾았는지를 알아야지. 애기들이 선생님 이거 비율 전체 비율이요. 그리고 알파 2알파요. 아니 그래놓고서 뭘 찾았는지 모르면 안 되지. 이 알파는 다시 얘기합니다. 분자의 비율을 통해 여기 전체 비율이 나와 있는 경우 우리는 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모 값에 분자 비율 곱해서 우리는 분자 값도 찾아내는 거지. 이게 사회보장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거 땡땡의 수급자 비율을 통해 뭐 A지역이라고 쳐봐. 이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 이렇게 되겠죠? 요 A지역의 인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땡땡 수급자 비율을 곱해서 땡땡 수급자 수가 나오는 거지. A지역의 말이지. 이거 계속 생각해 줘야 돼. 내가 비율 전체 비율로 찾는 게 무엇인지. 얘 알파 이거는 요 갑지역 남자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갑지역의 여자 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얘 곱해주는 거죠. 우선은 지금 분모값만 찾는 거니까 이제 요거 을지역도 가봅니다. 을지역 또 똑같이 남자 여자 비율 전체 비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지역 볼까요? 남자가 50이고 여자가 35야. 근데 평균이 요거 전체가 40. 여자 쪽에 가까워. 그럼 여자가 남자보다 많죠. 몇 배 더 많아? 여기는 10. 여기는 5가 됩니다. 크로스. 1대 2. 얘가 베타면 얘는 2베타가 됩니다. 남자가 베타면 여자는 2베타네요. 그러면 전체는 3베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지. 즉 애기들 기초연금 수급자로 찾아주든 아니면은 국민연금 수급자로 찾아두든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서 그 분모의 수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얘를 통해서 봐도 알파 2알파로 나오고 얘를 통해서 봐도 베타 2베타 3베타로 나오는 거거든. 자, 이제 이 정도를 찾아주면 이제 보기에서 답 골라봅니다. 1번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네. 비율이면 그냥 비율만 찾아주면 돼. 그러면 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을지역과 갑지역 비교해봅니다. 지금 갑지역이 50%, 을지역이 40%입니다.
그런데 갑지역이 더 낮다고? 아니지, 더 높지.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65세 이상 인구 중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상호부조의 원리가 뭐지? 이거 사회보험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호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 또 이것도 비율만 찾아가면 되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 갑지역은 60이요, 을지역은 70이 됩니다. 그렇다면 갑지역보다 을지역이 낮다가 틀렸죠. 갑지역보다 을지역이 높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다. 2번 X.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수. 이제 수를 물어본다. 자, 잠깐 여기로요. 여기 요거 분자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모를 파악했어. 여기다가 분자 비율 곱해서 분자값이라고. 사회보장 제도의 경우라면 얘 분자의 비율을 통해 분모 인구수 찾은 후 거기에 곱하기 분자 비율에서 분자 인구수 찾는 거야. 지금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얘. 그지?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 그러니 얜 기초연금 수급자 찾아가면 됩니다. 원래는 100분의 60, 100분의 40 해줘야 되지만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여기 바로 곱해줘서 대소구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남자 인구수 알파 나왔잖아. 여기다가 그 비율 곱해줍니다. 60 알파. 여기 여자 인구수 나와 있잖아.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얘 40 알파. 갑지역은요. 지금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요. 띵동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을지역 봐봐. 을지역 같은 경우는 남자가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는 50베타죠. 여기는 2베타네. 여기다 곱하면 70베타. 을지역 같은 경우는 여자의 수가 더 많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과정을 외우다 보니까 비율 전체 비율을 할 줄 알아. 비율 전체 비율을 할 줄 알아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AA 그다음 여기 EA 뭐 이런 식으로 찾아. 근데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런단 말이야. 안 된다고. 즉 비율을 통해 우리는 비율 전체 비율 분모가 분모의 인구수 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분자 비율 곱해서 분자값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요거 모두가 아니죠. 따라서 3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한다면 얘는 사회보험이 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중. 자, 애기들 3번과 지금 4번의 분모값의 차이가 보여지나요? 이거 중요하다. 3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보면 돼. 인구분의 비율 이런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4번 같은 경우는 분모값이 65세 이상 수급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애기들 잘 봐주세요. 이거 지울게요. 65세 이상 수급자가 분모값인 거야. 그리고 남자 수급자 이게 분자값인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알파 대비 베타 알파 중베타 여기서 분모값 잘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65세 이상 수급자분의 남자 수급자.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갑지역과 을지역 비교해 봅니다. 갑부터 볼까요? 원래는 여기 곱하기 100 해야 되는데 항상 뭐 얘도 곱하기 100 해주고 쟤도 곱하기 100 해주니까 선생님 그거는 스킵하는 겁니다. 자, 65세 이상 수급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얘 국민연금이죠. 그럼 얘 국민연금 전체가 60이야. 근데 여기 그대로 반영되잖아. 얘 남자 알파요, 여자 알파요, 이 알파요. 그러면 여기 수급자 수는 120 알파. 그 중에 남자는요 라고 하면 70 알파. 그러니 얘는 120 알파분의 70 알파가 됩니다. 이제 을지역 가볼까요? 을. 얘 베타, 얘는 2베타였잖아. 그럼 전체는 3베타잖아. 그러면 얘 전체 요렇게
210베타. 여기에 곱합니다. 80베타. 210베타분의 80베타요. 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값이 더 큽니다. 왜? 절반 넘잖아. 대소구분할 때 우선 절반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는 거야. 얘는 120, 그 절반이 60인데 그거보다 더 크니까 얘는 절반을 넘는데 얘는 절반 한참 안 되지.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러니 갑지역보다 을지역이 높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5번은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꼭 별표 쳤으면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별표 치냐면 5번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랑 되게 겹쳐.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비율 전체 비율이랑 0점 찾기랑 이런 것들 정말 강조해서 가르쳤는데 근데 이게 과연 올해 수능에도 나올까라고 하면 그거는 퀘션 마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건 거야. 작년에 이미 한번 다뤘잖아. 그걸 그대로 다루진 않거든. 물론 그 개념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 비율 전체 비율 이런 거 말이지. 그런데 그 문제는 아직 아이들이 마스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면 애들이 틀려.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걸 낼 수는 있어. 근데 확률상 똑같은 문제가 연달아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6월에 보여준 개념이 오히려 연결된 가능성이 크다. 5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로 중복수급자.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제도 3개,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 중복수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닌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근데 얘도 따지고 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를 이렇게 비율로 주어진 거잖아. 이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때 애기들에게 선생님이 하는 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자 보자. 갑지역. 갑지역 같은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50%입니다. 그래, 저걸 노란색으로 해볼게. 50. 그 다음 국민연금 수급자 60%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복수급자 10%가 여기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을지역은 어떻지? 을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40%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연금 수급자 70%입니다. 그리고 중복수급자 20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 50에서 여기 중복이 10이니까 여기 40 들어갈 것이고 얘는 얼마? 50 들어가겠죠. 여기라면 20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국민연금만 받는 사람은 50이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 여기 50, 50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분모값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거 봐봐. 65세 이상 수급자 중 이게 분모야. 그러니 65세 이상 수급자를 분모로 가져야 되니까 이 두 제도에 따른 이 수급자 비율은 이래야 돼. 그럼 이 전체는 얼마일까? 40 더하기 10 더하기 50, 100이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만이라고 한다면 얘 사회보험, 즉 국민연금 수급자죠. 50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얘는 20 더하기 20 더하기 50이라면 90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50이 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갑지역에는 사회보험이든 공공부조든 뭐 하나라도 누구나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즉 그 혜택을. 거기에 비해서 을지역 같은 경우는 이 둘의 혜택을 하나도 받지 않는 사람. 여기 10%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100분의 50과 90분의 50을 보면 얘 90분의 50이 더 크죠. 분자값은 같은데 분모값이 작잖아. 그러니 답 5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중복이라는 개념이 이번 6월에도 나왔기 때문에 진짜 중요하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력평가란 말이야. 근데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실제로 평가는 먼저 쓰지 학력평가를 안 쓰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2주차에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올해 6월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율 전체 비율을 통해서 인구수를 구분하는 문제까지 되게 좋은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꼭 5번 기억하고 별표 쳐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넘어갑니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T년의 갑국과 을국의 부양인구는 동일하며 밑줄 그어주세요. T 5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하였다. 즉, 애기들 여기에서 갑국과 을국의 부양인구 동일한 거. 이게 갑국과 을국의 절대치, 즉 인구수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인 거야.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든 시기가 나오든 그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게 첫 번째야. 연결고리가 없다면 갑국끼리는 비교할 수 있지만 갑국과 을국을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하지만 연결고리 나왔네. 그리고 또 얘가 T년이었다면 그 다음 T 플러스 20년에는 얘 각각 2배로 증가했대. 원래 시험 문제는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는 하나씩 보고 올라가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해주면 돼.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오늘은 개념을 이제 한번 적용해보는 형태여서 이거 한번 그려볼게. 알겠지? 먼저 갑국부터 볼까요? 갑국의 T년입니다. 총 부양비가 50이래 라고 하는 순간 얘는 100. 여기가 50이네. 그리고 여기 유소년 부양비가 30이네. 그러면 노인 부양비 여기 20대입니다. 끝. 다 채워줬으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 필요할 때만 쓰면 돼. 이제 T 플러스 20년입니다. 50년이네. T 플러스 50년. 20년이라고 썼네. 50년. 자, 이제 총 부양비가 75야. 근데 얘가 20이란 이야기는 여기가 55겠지. 2개 더해서 75여야 되는데. 자, 이제 을국 봅니다. 을국의 T년이요 라고 하면 얘 총 부양비가 25야.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가 10이라면 여긴 15겠지. 그 다음 T 플러스 50년입니다. 여기에서 얘 T 플러스 50년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총 부양비가 100이야.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래. 그리고 지금 여기 부양인구가 동일하대. T년에. 얘가 100명일 때 얘 100명인 거야. 그러니까 얘 100명일 때 얘 100명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으면 바로 동그라미 쳐주면 돼.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했대. 비율은 이걸로 따져주는 게 계산하기 쉬우니까 좋지만 만약에 인구수를 비교하는 게 나오면 얘를 200으로 맞춰주면 되잖아. 2배니까. 얘를 200으로 맞춰준다면 얘는 110, 얘는 40. 얘를 200으로 맞춰준다면 얘는 100, 얘는 100. 즉 얘가 100명일 때 얘 200명 되고 얘 100명 되고 얘 100명 되는 거야. 이걸로 절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건 거야. 실제로는 다시 얘기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보기에서 적용해서 푸는 겁니다. 먼저 1번 봅니다. T년의 갑국과 을국은 모두 고령화 사회에 해당된다. 고령화 사회라는 게 뭐지?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얘 7% 이상이면서 14%는 안 되는 사회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 전체가 150이잖아. 얘 150분의 20이요 라고 합니다. 곱하기 100. 얘가 얼만데요? 라고 하면 20 나누기 15. 그래서 얘는 150. 얘는 0.1이니까 1 들어갑니다. 155요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얼마 들어가지? 3? 4? 4 안 되네. 그지? 3 들어가네요. 45. 얘는 한 13%네. 얘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얘는 125분의 15가 됩니다. 15 나누기 125. 0점 하고 여기가 이제 소수점이니까 이렇게 하고 얘 10. 여기에서 얘 10 한 몇 프로 될까? 1%. 2 안 되죠. 12% 되네. 딱 12%. 그렇다면 얘는 12%야. 7%는 넘고 14%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얘 고령화 사회네요. 답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T년입니다. 여기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50명이라고? 무슨 말이야? 노인인구 20명이지.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20명이 됩니다. X. 그리고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입니다. 애기야, 인구수
비교할 때는 얘죠. 그러니 이렇게 더하면 350. 인구수 이렇게죠. 얘 400. 갑극이 을극보다 많다? 아니요. 적다가 됩니다. T 플러스 50년에 부양 인구가 노인 인구와 유소년을 부양하는데 지출한 총비용 알 수 없다. 비용에 낚이지 말라 그랬었죠. 그러면 비용 아니라고. X. 그 다음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는 T 플러스죠.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소년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 10분의 15. 얘가 T년이었어. 근데 T 플러스 50년은요? 100분의 100. 난 애기들에게 보여주고자 이렇게 다 쓰지만 애기들은 얘 딱 보면 얘가 더 큰데? 얘는 1대1이네. 그러니 얘 T년이 더 큽니다. 그러니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됩니다. 그러니 답 1번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서 항상 사회보장제도 문제 풀고 있습니다. 사보제도, 그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인구 부양비. 우리 2시간 했지만 이제 이 두 문제 풀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인구 부양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 방식으로 인구 부양비를 접근해야지 노령화 지수 부양비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찾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인구수 비교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적용시킬 수 있거든. 수능 때까지 다시는 이거 안 할 테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속도감 늘리게 애기들 노력해 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성불평등입니다. 이게 물론 성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지역 불평등도 함께 나올 수 있지요. 이 문제도 지역 불평등이랑 성불평등이랑 같이 나왔으니까 불평등 관련된 이러한 표 분석이 작년 6월, 9월 수능 그리고 올해 6월까지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A 국가와 B 국가의 성불평등 지수와 지역 불평등 지수를 측정한 표이다. 단 성별은 남성과 여성, 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만 구분하며 A국과 B국은 전체 국민임금이 상호 동일하고 국가 전체 총생산액도 상호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항상 얘기해 줬냐면 불평등 문제가 나오고 불평등은 격차를 애기들에게 제시할 것이다. 이 격차는 사회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세팅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즉 조건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여 모든 문제는 다 조건절에서 시작해서 조건절로 끝난다. 그래서 얘 분모값을 100으로 놓고 시작하면 갈 길이 보일 것이다. 만약에 애기가 모르는 혹은 지식적으로 풀 수 없는 어떤 조건절이 붙어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분모값을 100으로 세팅하면 그 다음에 갈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작년에 만들었던 파이널 문제 보여주면서 그게 작년 수능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 그땐 평균이었어. 평균 임금분의 남성 임금, 남성 평균이죠. 남성 평균 임금 마이너스 여성 평균 임금. 이 경우에도 남녀 전체의 평균을 이렇게 100으로 놓으면 눈에 보일 것이다. 자, 이 경우가 바로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죠. 지난주에 했었던 작년 수능 문제였다. 그리고 이거 5초 만에 풀 수 있었다고. 어떻게 5초 만에요? 라고 하면 얘가 성별 임금 격차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이 100 이렇게 세팅하고 여기 성비가 1대1이니까 절반 잘라서 남자에게 주고 120 여자에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잘 봐봐. 남자의 평균 임금이 여자의 평균 임금의 1.5배이다. 이게 보기 1번이었어. 이건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잘 봐봐. 조건절에서 분모값을 100으로 놔두는 건 똑같은데 평균 임금이 나오잖아? 그럼 평균 임금은 비율 전체 비율과 똑같이 평균 전체 평균이어야 돼.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100으로 놔두면 100A가 되겠죠?
그럼 남성 평균임금 뭐 이게 양의 값이라면 남성이 더 큰 거니까 여기서 남성 평균임금을 여기다가 놔두고 저거 40이라고 치면 격차가 그러면 여기는 120 절반 잘라서 1대1일 때 남녀가 1대1 얘는 80 이렇게 됩니다. 이건 평균일 때야.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애기들에게 제시한 이 세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작년 파이널에서 만들었던 파이널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야. 선생님이 두 가지 유형을 연습시켜서 보냈었거든. 작년 수능에 평균이 나오는 그 부분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거고 이거는 작년 수능에 나오지 않았어. 이것도 똑같이 요 밑에 거 국가의 전체 총생산의 전체 국민 임금 이러면서 분모값의 조건자로 주어지는데 이것도 100으로 놓고 하는 건 똑같은데 개념이 달라. 왜 그러냐면 이건 평균 임금이니까 너와 나의 평균은 가운데 있지 이 개념이니까 이게 가능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올해는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어? 인구 비율 따라서 비율 전체 비율에 우리 평균값 구해온 그것처럼 얘도 평균값 구해가지고 또 하는 여기 뭐 남자가 2배일 때 이런 때도 가능할 거야.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파이널 할 때 연습시킬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의 격차는 이 분모값이 뭐냐면 전체 국민임금이야. 이건 평균이 아니라 전체야, 전체. 거기서 남성 전체 빼기 여성 전체하고 곱하기 100이래. 지금 요 평균 임금의 격차가 남녀 1대1일 때 40인 개념과 얘는 달라. 어떻게 달라요? 자, 생각해봐. 국민 전체 임금을 100으로 놓잖아? 그러면 어딘가에 남자 요만큼 뺀 게 나머지가 여자가 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녀를 합치면 100이 돼야 돼. 이 개념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전체 국민 임금이라고 치면 선생님의 팁 우선 그 격차만큼을 100에서 빼줍니다. 격차가 만약에 40이라고 쳐보자. 격차가 40이라는 건 남자가 이만큼 있고 여자가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 격차가 40이고 얘와 얘는 합이 100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격차를 빼 40만큼을 쑥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같아야 돼. 그지? 그리고 그 합이 여기까지 40을 합쳐서 합이 10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공식처럼 만든 거야. 만약에 분모값의 절대치가 나오잖아? 그럼 격차를 100에서 빼. 그럼 60이 남지. 그럼 60을 나눠 가져. 요렇게. 40을 먼저 빼. 그 나머지 60이 남았을 때 얘네 둘이 나눠 가져. 그러면 남자 30 갖고 여자 30 가져. 그 다음에 이 격차만큼 그대로 남자한테 얹어줘. 여기 40만큼을 얹어줘. 그럼 여기 남자는 70, 여자는 30이 돼서 합은 100이요, 격차는 40이 나오는 거야. 이게 결국은 똑같아. 수치를 물어보는 바이고 그리고 분모값을 무조건 100으로 놔두면 갈 길이 보이는 것도 똑같아. 이제 선생님 학생 하나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선생님 저는요 이렇게 안 하고요. 대충 50을 나누고 어차피 전체가 100이니까 50을 나누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그때 자기는 갈라준다는 거야. 뭐 남자가 60일 때 여자는 40이니까 격차가 20밖에 안 되고 남자가 70이면 그때 여자가 30이니까 격차가 40 딱 맞네.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근데 이 경우는 되게 심플해. 자, 다시 한번 볼까? 자, 다시 한번 볼까? 이제 요 경우 여기다 그냥 내가 써볼게요. 불평등 지수가 30이래.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합이 100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격차가 30이야. 어차피 분모값을 100으로 놔뒀으니까. 그지? 그럼 30만큼을 빼. 그럼 얼마가 남지? 75가 남지. 그럼 그 75가 남는 걸 반으로 나눠. 그럼 여기 35. 35에 여기 30 얹으면 돼. 얘 65. 65, 35 더하면 100이고 얘 둘의 격차는 30이고 딱 떨어지는 거야. 얘는요 20만큼을 빼. 그럼 80이 남지. 80을 반반 나눠가죠. 그럼 얘는 40이요. 여기는 40에다가 20 더 더해야지. 그럼 얘는 60이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A국과 B국이기 때문에 얘는 A로 움직여야 되고
얘는 B로 움직여야 됩니다. 뭐 X, Y는 상관없어. 즉 똑같이 100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어떤 연결고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체 국민 임금이 서로 동일하대. 그러니 이 경우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 거야. 이 경우는 A도 다 없앨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리고 국가 전체 총생산액도 동일하니까 여기에도 똑같아. 자, 이제 이거는 분모값이 절대치니까 100에서 얼마를 빼? 10을 빼. 그리고 95를 나눠 가져. 45씩. 그리고 나머지에 10을 얹어. 이 개념은 이런 거죠. 도시와 농촌을 더한 값이 100이어야 되는데 그 격차가 10이라는 이야기는 10만큼을 빼. 그러면 여기는 90이 될 것이고 45씩 남겠죠. 여기다 10을 얹으면 얘 55가 됩니다. 오케이. 얘 55B라고 할게요. 이젠 여기는 55B. 얘는 45B. 그 다음 여기에선 60만큼의 격차야. 60만큼을 빼. 나머지가 40이 남았어. 둘 나눠 가져. 얘는 20, 얘는 20. 그러다가 여기다 60 얹어줘. 그럼 딱 이만큼의 격차가 딱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80, 얘는 20. 국가 전체 총 생산액이 같으니까 80B, 20B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거야.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볼까요? 1번. A국의 전체 남성 임금은 B국의 전체 여성 임금의, 자, 어디 볼까요? A국의 전체 남성 임금입니다. 전체 남성 임금 여기 65A. B국의 전체 여성 임금입니다. 여기 40A. 2배? 2배는 80 돼야지.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2번. B국의 농촌지역 총생산액은 도시지역 총생산액에 비해서 20%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B국 찾아갑니다. 도시가 80B야. 근데 농촌이 20B야. 곱하기 100 하면 4분의 1이니까 25% 되네요. 그러니 얘는 20% 수준이 아니라 25%입니다. 그 다음 농촌지역의 총생산액입니다. 여기 얘는 45B A국, B국은 20B. 애기야, B국에 얘 1.5배 아니지. 1.5배는 30이잖아.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 4번입니다. 농촌지역 총생산액 대비, 애기야, 여기가 분모값. 그 다음 전체 여성 임금, 얘가 분자값, 분모분의 분자. 알파 대비 베타, 알파 중에 베타 나오는 순간 분모분의 분자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농촌지역 총생산액 대비 전체 여성 임금의 비율은요 라고 하면 요거네. 요거 농촌인 요거 먼저 A국 45B분의 여성 얘가 35A. 그 다음 B국입니다. 여기 20B분의 40A입니다. 얘는 2배네. 얘 2배. 뭐야, 얘는 절반도. 지금 얘는 1대1도 안 되네. 그럼 얘는 B국이 더 크죠. A국이 B국보다 크다? No,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A국의 도시지역 총생산액 대비 B국의 도시지역 총생산액입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게 A지역 요거네. 요거 A지역의 도시가 여기잖아. 그럼 A지역 도시 55B. 그리고 B지역의 도시가 여기네. 80B. 그 다음 요게 분모값입니다. 그 다음 얘가 분자값입니다. 자, 이제 A국 전체 여성임금 대비 여기네. 여기 이게 분모값입니다. 35A. 그리고 얘 B국 전체 여성의 비율 여기 40. 이 경우라면 얘 같은 경우 얘가 더 크죠. 왜요라고 이야기하면 위로 통분해 주시면 되죠. 얘를 80, 왜냐면 어차피 여기는 AA, BB 없어지니까 얘를 80이라고 한다면 밑에는 70이 되거든. 분자값은 80으로 같은데 분모값이 55가 더 작으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니 이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크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분모분의 분자 어떻게 세팅해 주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애기들 쉬는 시간 동안에 문제 풀었으니까 이제 풀이하는 걸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는 숙제 다 해오고 바로 문제 풀 시간 안 주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보자. 계층이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계층이동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 애기들 계층이동 문제 실제로 2020학년도까지만 해도 계층이동은 메인 중에 메인의 표분석이었어. 그리고 2020학년도 수능까지 계층이동은 이런 계층이동 박스를 얼마나 빠르게 채우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 그런데 선생님이 작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제 방향 자체가 좀 바뀌었지. 작년에 계층이동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리고 올해 6월에 계층이동이 나왔는데 올해 6월에 계층이동의 문제는 이 박스 유형이 아니야. 그냥 애기들 이 숫자 보고 상승이동, 하강이동 이것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물론 박스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박스 유형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이 생각한 건 2010년대 한 10년 전 수능으로 회귀한 느낌이 진짜 강해. 옛날에는 이런 박스를 다 채우지 않고도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했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오래전 문제지만 아주 괜찮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거도. 박스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푸는 거야. 상승이동, 하강이동, 이동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계층 일치와 계층 불일치를 이해하고, 분모분의 분자가, 그래서 얘 비율이요, 그래서 절대치요, 이런 거 이해하는 거야.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A, B, C 이런 사회의 자녀 세대에 대한 거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자녀 세대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자녀 세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A부터 C 사회에서는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통해 자녀 세대에서 가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가는 A부터 C 사회의 자녀 세대 계층별 구성 비율을, 나는 가에 나타난 각 계층 구성원 중 다른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이 차지한 비율입니다. 애기, 얘가 뭘 의미해? 다른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되었대 라고 하는 순간 지위 불일치입니다. 계층을 이동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 얘는 계층 이동 비율인 건 거야. 즉 평가원은 이런 거 물어보잖아. 애기들에게 어떤 수치를 주고 이거 비율인데 여기서 너 수치 찾아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아, 나 같은 경우는 다른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비율을 얘기하는구나. 우선 A사회 봅니다. A사회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상층이 20이요. 그 다음 하층이 20이요. 여기 20, 20이요. 중층은 당연히 60이겠지. 그 다음 B입니다. B 같은 경우는 상층이 10이요. 그 다음에 하층이 60이요. 라고 하는 순간 얘는 30대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C사회입니다. 상층이 20이고 하층이 70이야. 원래 우리가 박스 형태처럼 문제를 풀었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에 상중하, 상중하. 그리고 항상 이쪽을 부모계층, 이쪽을 자녀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20, 60, 20이 써져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10, 30, 60이 여기에 써여 있을 거고, 여기는 20, 10, 70이 이렇게 쓰여질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갈 길을 찾아야지. 수치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내가 이 문제를 딱 받아들었을 때 난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아, 요거 잠깐 다시 돌아가서, 아, 요거 다른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유입된 건 여기로 따지면 얘, 얘,
여기에서 새롭게 유입된 애들은 요만큼. 여기서 새롭게 유입된 애들은 요만큼. 여기서 새롭게 유입된 애들은 이렇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가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일 겁니다. 얘는 일치니까. 우리가 계층이동 박스로 얘를 이해한다면 이렇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층은 여기서 15%만큼이 새롭게 유입된 애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킬러 마스터에서 정말 유치하지만 자상만상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자상만상은 자녀 계층에서 상승 이동만 있다면 이 계층은 상층입니다. 이게 상층, 상승 이동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왜요? 자, 생각해봐. 상중하, 상중하. 우리의 의식의 흐름은 항상 과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여기를 부모라고 하고 여기를 자녀라고 해봅니다. 노랑이 일치야. 일치는 다 있지. 아이들은 상승 이동만 있는데 어떻게 상층이에요? 라고 하는데 부모 계층에서는 하강 이동만 있어. 그지? 여기 중간이니까. 근데 중층에서는 하강 이동도 있고 상승 이동도 있습니다. 근데 하층에서는 상승 이동만 있죠. 근데 거꾸로 자녀 계층을 기준으로 보면 상승 이동만 가능해. 여기서 떨어질 수가 없거든. 이건 계층 이동 박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상승 이동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야. 자녀 계층에서 상승 이동만 있다면 상층이라고. 자매품, 자하 만화도 있습니다. 자녀 계층에서 하강 이동만 있다면 하층입니다. 왜? 하강 이동만 가능해. 선생님이 부모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는 직관적으로 우리의 흐름에 되게 쉬워. 근데 자녀는 결과적으로도 보는 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녀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얘네들은 상승 이동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자녀 계층에서 새롭게 유입된 애들은 상승인지 하강인지 모른다는 거야. 중층으로는. 왜냐면 얘는 다 올라온 애들이거든. 여기서 떨어진 애들이 없어. 얘는 다 떨어진 애들만 있어. 그 얘는 하강 이동만 가능해. 선생님이 상승 이동 세모로 하강 이동은 역삼각형으로 표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승, 하강은 확실해. 중층은 모르죠. 자, 비율이 뭔데? 불일치, 유입된 애들이잖아. 여기가 20인데 그 중에 15만큼이 유입되었대. 라고 하는 건 여긴 3이지. 20에 15%. 그 다음 얘는 25%래. 얘는 15가 됩니다. 얘는요. 20에 35% 7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선생님의 문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계층 이동할 때 팁들이 좀 많아. 왜냐면 계층 이동은 진짜 사람 수를 물어보고 여기에서 여기 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봐봐. 20에 35%요 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7이 나오냐면 이거 곱해버리면 돼 그냥. 자, 여기 20에 15%입니다. 20에 15%는 20 곱하기 100분의 1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 100분의 00하고 얘 3됩니다. 그지? 이렇게 되면 얘 이렇게 없어지고 3이 되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거를 곱해. 그리고 뒤에서 0을 2개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생각해보자. 잠깐 저 뒤로 가볼까? 이건 계층 이동이니까 70에 40%래. 그러면 28이야 그냥. 왜요? 7, 4, 28. 왜냐면 70에 곱하기 100분의 40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100분의 2800 이렇게 해서 28이거든. 그래서
뒤에 공을 하나하나를 빼고 앞에 것만 곱하면 돼. 이 형태처럼 해가지고 얘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잡아봐. 여기 10에 15%래. 1.5.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1.5가 나와요? 이거 비율이니까 1.5 가능하지. 그 다음 여기가 10%래. 30에 10. 뒤에 00을 빼고 곱해. 1에다가 3 곱하면 3. 2, 6, 12. 이 속도. 그 다음 2, 2는 4. 그 다음 1, 2는 2. 그 다음 7, 3, 21. 이렇게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채웠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실제 만약 이 박스로 채웠다면 여기가 3이 해당돼요. 얘네 둘이 15에 해당돼요. 얘가 7에 해당돼요. 이렇게 써줘야 돼. 얘네 둘이 1.5에 해당돼요. 얘네 둘이 3에 해당돼요. 얘네 둘이 12에 해당돼요. 이렇게 돼. 근데 이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기억. B사회에서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밑줄.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 밑줄. 그리고 화살표 칩니다. 즉 부두고. 그리고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 즉 작은 값을 네모치고 얘를 최대값으로 만들어줍니다. B사회에서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보다 많다라고 하는 순간 상승 이동을 최대로 만들어. 그러면 얘는 상승 이동 했는지 하강 이동 했는지 모르는 애를 여기 다 몰아. 그래봤자 4.5야. 12가 훨씬 더 많아. 따라서 얘 기억 맞는 말입니다. 이게 알파의 최대값보다 베타가 끌 때 띵크 앤 체크야. 그 다음 니은입니다. 세대 간 계층 이동은 C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대 간 계층 이동 이렇게 더하면 25.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 20을 안 넘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6이고 이렇게 더하면 27이네. 그러니 C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띵동! 답 나왔다. 기억, 니은, 끝. 자, 이제 디귿을 봅니다. 계층 구조로 보면 C사회가 A사회보다 안정된 형태. A사회가 가장 안정됐죠. X가 됩니다. A, C사회 모두 세대 간 계층 이동으로 새롭게 유입된 사람은 하층에서 가장 많다. A사회 같은 경우는 중층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기들이 이걸 시험장에서 만났다면 이제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경우에도 이야기를 잠깐 해준다. 난 이렇게 다 풀 수 있기를 원하고 애기들이 다 이렇게 풀어낸다고 생각을 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근데 시간이 쫓기고 도저히 시간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든 답은 맞아와야 돼. 다시 지울게. 자, 이제 어디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가지고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A 20, 20, 60이니까 얘네. B 여기가 10, 60, 30이니까 얘네. C 여기가 20, 70, 10이니까 얘네. C는 아니야. 애기야, C가 아닌 순간 디귿을 제낍니다. 답이 50%로 높아집니다.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풀었거든. 선생님은 엄청 공부 열심히 한 스타일이 아니었어. 근데 공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 공부를 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짜내가지고 풀었던 거야. 딱 이 느낌이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막 해. 그럼 B사회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이 수치와 얘의 비율을 통해서 얘를 찾아내지 못하면 풀 수는 없어, 실제로는. 근데 정답률이 50%만 높아져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자신을 믿는 거야. 난 개념을 다 맞았을 테니까 가장 적은 번호를 고르면 돼. 왜냐면 진짜로 번호의 배율이 대충 맞아. 내가 다 맞았고 다 확신이 들면 얘가 답이 없어. 1번이 2개밖에 없어. 그럼 1번 고르면 돼. 3번이 되게 많아 다른데 그럼 1번 고르면 돼. 답이야.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이 공부를 해갖고 그 다음에 다 준비를 했다라고 했는데도 선생님이 선생님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막 이런 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되게 많이 풀려. 선생님 킬러 마스터 풀 때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다 계층 이동 박스를 채우지 않아도 30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그렇게라도 풀어서 만점을 맞아와야 되고 어떻게 해서는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면 50%의 확률로라도 골라가야 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게야. 내가 왜 이 문제를 좋다고 했을까? 지금 평가원이 추구하는 분모값에 분자 비율 곱해서 분자값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치? 즉 분자 비율, 계층 이동 비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 요거 숫자를 보여준 후 거기에 곱하기 15% 하여라. 거기다 곱하기 25 하여라. 이렇게 말이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곤 문제입니다. 이 빈곤 문제 어디 한번 볼까요? 빈곤, 애기들 선생님이 빈곤과 관련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상대적 빈곤을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지 말라고. 주관적 빈곤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주관적 빈곤 그리고 여기에 객관적 빈곤이 있습니다. 객관적 빈곤은 소득이 반영됩니다. 이건 객관적 기준이 반영되는 거야. 주관적 빈곤은 느낌적인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소득이 반영이 되지 않아. 객관적 빈곤에는 여기 안에 절대적 빈곤과 여기 안에 상대적 빈곤이 부금되는 거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 미만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왠지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뭔가 주관적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상대적 빈곤에다가 주관적 빈곤을 붙여. 아니야. 이거를 와닿을 수 있게끔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준다면 성적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느낌적인 느낌이야. 성적은 상관이 없어. 자기가 못 봤다고 생각하면 못 보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단과도 하지만 재종반도 나가고 있는데 그 재종반이 시대인지라는 학원이 있어. 근데 그 학원에 아이들 공부 잘해. 그리고 반수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학을 한 학기 다니다가 온 애들이니까 뭐 공부 잘하겠지. 근데 이제 반수생 시작됐잖아.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뭐 오는 거야. 선생님 저 기억나세요? 이러는 거야. 지지난주였어. 2주 전에. 애기? 근데 내가 그 애기 얼굴을 안단 말이야. 작년에도 진짜 공부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줬었어. 시험 다음 날. 만점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킬러 마스터나 이럴 때 OT 할 때 얘들아 이게 후기야 막 이러고 보여줬었단 말이야. 그 아이의 후기를. 근데 거기 앉아있으니까 애기 여기 왜 있어? 반수해? 그랬더니 반수한대. 근데 나 애기 시험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잘 봤대. 그리고 치를 갔다는 거야. 치대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애기 학교 어디 갔어? 물어봤더니 치대를 갔다는 거야. 치대를 갔는데 다시 반수를 할 수 있구나. 아니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지. 그래서 내가 애기 그래서 작년에 몇 개 틀렸어? 그랬더니 너무 좀 속상해요. 3개 틀렸어요 그러더라고. 그치 전 과목에서 3개를 틀렸지. 그런데도 자기가 못 봤다고 생각하면 못 본 거야. 이게 주관적이야. 나는 내 기준에서는 나는 못 봐도 주관적으로 난 너무 소중해 뭐 이래서 좀 레벨이 좀 다른 레벨이니까. 하지만 그걸 뭐라고 하겠어.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 빈곤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또 그 얘기도 해줍니다. 선생님 학생 중에 집이 진짜 막 부산에도 막 센텀시티에서도 살고 있고 집이 거기도 있고 서초동에도 집이 있고 그래서 막 두 집을 왔다 갔다 해. 엄마 그리고 이 가족이.
그래서 부자다라고 난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부자인데. 근데 얘가 어느 날 선생님 저희 집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아니 왜? 예고였거든. 얘 미술을 하는 아이였어. 근데 예고 중에서도 실제로 어나더 레벨이 있어. 음악과. 이건 어나더 레벨이야. 자기 친구 집이 파주 뭐 그쪽이었대. 그래서 너 되게 멀리 산다. 시골 같아. 막 이러고 갔는데 시골을 한참 지나서 으리으리한 집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 집에 그 한참을 마당을 지나서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대. 난 집 안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집 안에 엘리베이터 있을 수 있어. 근데 층고가 엄청 높아가지고 층층마다 그랜드 피아노를 놔줬다는 거야, 아빠가. 딸 연습하라고. 얘는 자기가 부자인데도 그 집을 보고 와서 선생님 저 이 집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다니까. 이게 주관적 빈곤이야. 제발 상대적 빈곤이랑 헷갈리지 마. 그럼 상대적 빈곤은 뭔데요? 나의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못 벌어야 돼. 그러면 이건 어떤 느낌이냐? 이 상대적 빈곤은 우리가 시험 보는 국어, 우리가 시험 보는 사탐, 우리가 시험 보는 수학 이거에 해당돼. 생각해봐봐. 작년 같은 경우 48점 맞잖아? 그러면 사회문화에선 1등급이었어. 왜냐면 표 분석 때문에 애들이 너무 못 봤었거든. 근데 작년에 48점이면 생활원리에서 2등급이야. 왜 그러면 1등급 컷이 50이었거든. 내 성적도 중요해.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한 건 거야. 그 다음 절대적 빈곤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절대적 빈곤 얘는 최저생계비 미만. 남들에서 이렇게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한국사, 영어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 빈곤 이것도 소득이 반영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이것도 객관적으로 구분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까요? 갑국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 그리고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규정한다. 2019년에 갑국에서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 2개 긋습니다. 위에는 소득선, 아래는 빈곤율.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적 빈곤 가구에는 해당되지만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럼 자 생각해봐. 이렇게 여기에는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 빈곤이 더 바깥쪽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되지만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라고 하려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아하, 소득선 2분의 1 베타. 선생님이 베타를 중위소득이라고 놔두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알파, 이게 최저생계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만큼이 절대적 빈곤 가구, 그리고 이만큼이 상대적 빈곤 가구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먼저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체 가구 중 15% 그리고 상대적 빈곤 가구 중 50%로 나타났다. 무엇이? 요 부분이. 이 이야기가 전체 100으로 났을 땐 15에 해당한대. 그런데 여기 상대적 빈곤 가구 중엔 절반에 해당한대 라고 한다면 상대적 빈곤 가구 30% 해야죠. 그치? 30 중에 15만큼이 절반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제 1번부터 확인해 봅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판단 기준이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니요, 달리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모두 다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기준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이거야.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그지? 그 다음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주관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낚이지 않겠죠. 상대적 빈곤은 주관적 빈곤이 아니야. 객관적 소득이 반영이 된 객관적 빈곤입니다. 3번. 2019년 갑국에서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야. 최저생계비가 여기야. 그리고 중위소득의 50%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 그래프가 완성이 돼. 그럼 얘가 얘보다 커야지. 그러니 얘 중위소득의 50% 금액이 크다입니다. 그 다음 2019년 갑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35%가 아니라 30%입니다. 이 15가 절반을 차지하려면 얘는 30이어야 되거든. 마지막 5번.
2019년 갑국에서 두 유형의 가구 중,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죠? 절대적 빈곤 가구에만 해당할 수는 없어. 절대적 빈곤이면 다 상대적 빈곤이거든. 따라서 답 5번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변화하였대.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2. 얘가 100이라고 한다면 얘는 98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이 있었을 때 얘 98로 줄어든 거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100이요. 안 돼. 얘 100보다 작습니다. 왜냐? 100의 2%는 100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 100에서 이만큼 감소하면 98이 됩니다. 그런데 98의 2%는 1.96이 됩니다. 그러니 얘 98에서 1.96을 더하면 99.96이 됩니다. 얘 99.96이네. 따라서 얘 마이너스 2만큼 작아졌다가 이만큼 커졌어. 2%만큼. 그러면 원래 값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수치 만약에 곱해서 물어보는 경우라면 이거 따져줘야죠. 자,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 수 연도별 비교할 수 있는 연결고리 찾아가지고 우리 비교했다. 그지? 이거 가지고 곱해주는 거서 얘 확인하는 거야. 우선 1번부터 봅니다. 2016년과 2018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얘랑 같지가 않지. 그러니 얘 X. 자, 이제 2번입니다. 2017년 전체 학생 수는 얘 2016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실제로는 분모 분자 뭐가 더? 이거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풀이 유형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이건 뭐냐면 비율의 변화가 나와. 이 비율의 변화가 나와. 무언가인지 모르겠지만 시기에 따라 시기 변화에 따른 비율의 변화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비율 변화를 통해 분모의 증가율과 분자의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킬마에서 세 번째 비율, 전체 파트 각각 비율 그 다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봐봐. 알파분의 베타. 베타가 베타의 비율. 분자죠. 이 개념이야. 자 얘가 10%였는데 얘가 20%가 되었대. 이 이야기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변했을 때 얘는 무조건 얘가 더 커진 겁니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큰 거야. 왜냐면 잘 생각해봐. 얘가 알파분의 베타인데 2알파요 2베타요 똑같이 100 여기 100% 해가지고 2배만큼 증가했다고 쳐보자. 그럼 똑같이 약분 똑같이 비율이 똑같이 유지돼. 그런데 얘가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지 비율이 커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이제 또 생각해봐. 알파분의 베타가 비율이 커졌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근데 있잖아. 얘는 감소했대. 이 경우라면 얘는 더 감소해야지. 생각해봐. 100분의 50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겠지. 근데 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치자. 50분의 25. 그럼 똑같이 2분의 1이야. 얘가 줄은 거보다 얘가 더 줄여야 돼. 한 30. 그러면 얘는 무조건 커져. 이해하셨습니까? 얘가 감소한 것보단 얘는 더 감소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야지 얘가 더 커지지. 이제 이거를 봤더니 여기 2017년을 찾아갑니다. 2017년 전체분의 다문화. 이게 2016년에 1.7%였어. 근데 2017년에 전체분의 다문화가 커졌네. 1.8%로. 이제 여기에. 그런데 확실한 건 있잖아. 다문화 가구가 줄었어. 근데 비율이 커져야 되잖아. 그러면 분모는 더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율이 커지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전체 학생 수 2016년에 비해서 감소하였다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종종 나와. 비율의 변화를 통해 증가율을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율의 변화를 통해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답 2번 됩니다. 자, 3번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 분자 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비율을 통해서 이 숫자는 여기가 다문화 가구 수잖아. 다문화 가구 수에 먼저 2016년 다문화 가구 수 분모값에 분자 비율 곱합니다. 이게 전체가 100이니까 얘 100분의 4.9. 그 다음 얘는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100분의라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안 움직여도 상관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4.9 그냥 바로 곱해가지고 저 490이요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대소구분이기 때문에 100분의 꼭 안 가지고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애기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100분의 안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러면 얘 2017년 얘 98이야. 98 곱하기 5 여기다 5 곱하면 0, 4, 9, 4, 490. 얘 똑같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건 해당될 수 없습니다. 얘는 증가했어. 여기서 여기는. 하지만 얘는 X. 이해하셨죠? 따라서 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거라니까. 분모값 구한 다음에 분자 비율 곱해서 분자 수 비교해 주는 거.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캐치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 4번입니다. 2017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초등학생 수의 과반이라고? 과반이면 50%가 넘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잘 생각해봐. 전체 중에 지금 2017년에 다문화 가정이 요만큼 1.8이야. 그 중에 초등학교가 다니는 애들, 초등학생이 79.1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체 중에 어떻게 과반이 돼? 말이 안 되지.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봅니다. 2016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의 4배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만약에 여기서 4배가 되면 곱하기 4 했을 때 얘가 딱 얘로 딱 나와야 돼. 근데 곱하기 4 하는 순간 6하고 3 올라가고 19.6 이렇게 되네. 4배일 수가 없어.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배 이상 안 되죠. 4배 자체가 19.6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 6번의 답 2번 골랐습니다.